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내의사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임플란트 치료 힘들게 받았는데 임플란트 완성된 이후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,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.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일단 임플란트가 흔들리면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. 임플란트는 내 치아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. 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씹을 때도, 이렇게 씹을 때도 좀 움직이고요. 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게 있어서 꽤 움직여요. 치주염, 흔히들 풍치라고 얘기하는 잇몸병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양 움직이고요. 옆으로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. 임플란트 뿌리는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예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. 하지만 움직임이 있다라면 임플란트 뿌리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. 혹은 임플란트와 그 뿌리를, 보철과 뿌리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주, 중간 기둥에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. 혹은 보철이 그 중간 기둥에 붙어지는 그 계면에서, 중간 면에서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. 각각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단순하게 임플란트에 치아를 붙여서 사용하는데, 붙일 때 저희가 접착제를 사용해요.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되거나 씹는 힘이 옆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분들, 아니면 이 기둥의 높이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우리 사람마다 치아의 높이가 다 높은 게 아니고요, 굉장히 낮은 분들도 있어요.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아무리 단단하게 붙여 놓더라도 접착되는 면적이 좁으면서 생각보다 이 보철물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철물이 빠졌을 땐 치과에 오셔서 보시고 괜찮으면 보철물만 다시 단단하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. 제일 단순한 경우고 별다른 큰 합병증도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. 두 번째는 아예 이 보철을 연결하는 중간 기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제가 보여드린 이 기둥은 이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기둥인데요. 보통 요새는 두 덩어리로 만드는 기둥을 많이 써요. 하지만 연결 방식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사로 임플란트에다가 조여넣는 이런 방식이에요. 이 방식에서 치아가 들어가서 힘을 받다 보면 생각보다 옆으로, 우리 식사를 할 때 위아래로만 받는 힘은 나사에 별 악영향을 끼치지 않아요.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쥐고 흔드는 힘을 받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이 중간 부분, 임플란트 뿌리와 중간 기둥에 연결되는 부분에 이 보철적인 스트레스가, 힘이 집중이 되거든요.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속에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기도 하고요. 간혹 이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. 생각보다 이 기둥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5, 6년 쓰다 보면 한 번씩, 남자분들 특히 이제 턱이 좀 많이 발달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, 평소에도 임플란트까지 치료한 이유가 치아가 깨져서 임플란트까지 가셨던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하더라도 이를 악물거나 가는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쉽게도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붙여서 조여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요, 보철 부분을 새로 제작을 해야 돼요. 임플란트 뿌리는 괜찮다면 그냥 쓰고 보철 부분을 새로 본을 떠서 제작을 해야 돼요. 제일 마지막 경우는 모든 파트가 다 잘 연결되어 있고 따로 풀려 있거나 이러지도 않은데 아예 임플란트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, 전체적으로. 이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, 임플란트 뿌리는 뼈에 잘 담겨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뼈 상방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야 되는데, 임플란트는 썩거나 이런 문제는 없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병들이 생겨요. 내치와 똑같이 치주염, 치은염들이 생길 수 있는데,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면 임플란트 나사 밑으로 계속 뼈가 녹아가게 돼요. 우리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뼈와 잘 붙도록 이렇게 거친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, 이런 거친 모양들은 뼈와 잘 붙는 데는 유리하지만 일단 한번 잇몸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거친 틈으로 세균들이 잘 자리를 잡고 살게 돼서 잇몸병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취약해요.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하고, 약간 피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조기에 소독하고 잇몸 치료를 받는 게 임플란트에도 꼭 필요해요. 하지만 몇 년 동안 아프거나 이런 게 없어서 가만히 뒀다가 뼈가 너무 많이 녹게 되면 임플란트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겠죠.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심는 그런 방식의
임플란트를 새로 내 치아처럼 빼고 심는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. 임플란트 재수술의 경우가 될 거예요. 아주 간혹 있는 경우인데요. 뼈가 많이 녹지도 않았는데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센 힘으로 심다 보면 우리 임플란트 뿌리가 생각보다 금속이긴 하지만 사람이 정말 세게 심는 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심는 힘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찢어져서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, 아주 간혹 발생하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세게 심는 분들에게서 몇 건 있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뼈가 갑자기 많이 녹아 보이지도 않는데 임플란트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다시 조여놓고 연결을 해도 또 흔들리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. 이럴 때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본다든지 해보면 임플란트의 뿌리 자체가 찢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.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이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자분들이 감각적으로 바로 느끼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잇몸이 나빠지지 않나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. 만약에 임플란트가 움직이거나 이런 느낌이 든다 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오셔서 조기에 보시는 게 작은 상태, 조그만 문제에서 치료를 해야 더 고생하지 않고 빠르게 치료 가능하니까 흔들리는 문제는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치과에 오셔서 꼭 검사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거라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? 임플란트 주의염이 발생했을 때 증상은 주로 피가 난다든지 뭔가 찝찝한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흔들리지까지는 않아요. 흔들리는 동요도 움직임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임플란트 주변을 잇몸 치료하듯이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고 해서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좀 뼈가 치유되도록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한 조기 치료가 될 거고요. 너무 오랫동안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시다 보면 그때는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가게 되겠죠.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된다면 이때는 아쉽게도 좀 너무 늦은 단계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잇몸 치료로는 회복되지 않고 흔들리는 단계에선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재식립, 재수술이 필요합니다.